지금 저희는 운둔자가 3년 전에 사둔 비밀 병기 집 4년 된 4년 정도 됐대요. 4년 정도 된. 이게 그 당시에 시가가 한 1억이 조금 넘는 집이래요. 이게 안에를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안에가 지금 잠겨져 있어요. 이 문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타운하우스 식으로 빌리지 안에 이렇게 8채 하나 둘 이렇게 해놓은 데네요. 이게 비싼 거지 사실적으로. 세부에서는 싼 거야? 네. 세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세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내가 이 4년 전에 집 알아보러 다닐 때 진짜 요런 집들이 조금 좀 더 도심 좀 더 좋은데 위치가 좋은 데는 뭐 한 2억 가까이 하죠. 2억? 와. 그래서 지금 재수 씨 이름으로 애기 엄마 이런 거. 잘해야 되겠네? 재수 씨한테? 그죠. 그지? 제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 공동명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지?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가 있는 거지. 아니, 이건 아예 안 넣죠. 이건 아예 안 돼. 땅만? 왜냐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한국이 포함되면 대출이 더 어려워져요. 이 나라는 아시죠? 예. 외국 사람한테 대출 안 받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 엄마 이름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년 대출해가지고 3만 1,000페소니까 그러면은 월에 80만 원이 조금 80만 넘. 원 좀 안 되죠. 이제 필리핀의 제1금융권이라고 그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캐피탈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달달이 내고 그러니까 뭐 8%다 9%다 그러는데 실질적 이자는 한 27% 정도 돼요. 연 연, 20%, 연은 27%. 그러니까 원금 상환하고 이자를 같이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빌리면 실제로 원금이 다 끝났을 때 이자가는 뭐 1억 뭐 800만 원, 1억 1000만 원 요 정도 되니까 10%다 1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원금을 갚아가면서 이자를 내는 건데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계산 방법으로 따지면 한 2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빌려서 5천만 원을 갚으면 원금을 그렇죠. 그만큼 그러면 이제 그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그렇죠. 내는 거잖아.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필리핀은 그냥 1억을 빌렸으면 5천만 원을 갚아도 1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제3, 제2 금융 제2금융권 우리나라 뭐 따지면 제3금융권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자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금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 중간에도 원금을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런 게 안 돼요. 희한하게도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10년 계약을 했어도 그 안에 내가 일부러 좀 상환한다 이거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무조건 계약 상태로 10년을 그대로 가야 돼요. 그 이자 받아 먹으려고 이자 받아 그러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리핀 서민들이 이런 집을 사기는 어렵지. 이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매달 이게 돈이 일단은 25% 내는 거, 25%에서 30% 정도 먼저 내야 되는데 이게 있는 사람들이 또 사는 것 같아. 보면은 실제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친구들이 월급을 뭐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진짜 잘 받는다고 그러면 애기 엄마를 빗대면 뭐 한 4만 페소 받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솔직히 집세 내면 남는 게 없다는 그치. 얘기예요. 와이프도 내가 없으면은 솔직히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죠. 너 왜 서민들이 참 이런 집을 갖게 된다는 거는 꿈 같은 얘기죠. 필리핀에서 현실상 그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자리를 옮겨서.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무리 본인들이 열심히 살아도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상승되는 게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고 그냥 본인을 뭐라 그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꿈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하냐 이거야 서민들이. 그렇죠. 위에서 지금 저 위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필리핀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필리핀은
못 사는 나라야 뭐 이렇게만 예, 국민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민성이라기보다도 이 필리핀 사람들 잘 사는 애들의 장난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치. 왜냐 그러면 필리핀 잘 사는 애들은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맞아. 국가가 더 발달이 되고 더 오픈이 되고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다 보면 느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내 이름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외국인이. 뭐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여기 다 대다수가 많이 아시는 게 와 왜 필리핀은 내가 전학을 투자하는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느냐. 필리핀은 투자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볼 땐 못 사니까 얘네들이 막 투자 유치를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투자하지 말라는 나라예요 필리핀은. 왜 그러냐 그러면 돈이 될 만한 일들을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차려요. 그러면 직원을 뽑겠죠. 우리나 삼성 같은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직원 복지 얼마나 잘해줘요 삼성 같은 거. 여기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애보다 더 좋은 월급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급 인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 애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요? 소비도 이루어지겠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 경제가 발전을 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순리인데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정치적으로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중산층이 많아집니다. 맞아. 그러면 자기의 이권이 뺏기는데. 자기네들이 이권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이게 좀 나름의 또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부분도 있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필리핀은 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잘 사는 애들이. 제 나이 또래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필리핀 잘 살던 거 아실 거예요. 그럼 아시아에서 네. 두 번째로 잘 살던. 대부분 사람들이 필리핀은 왜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떨어졌냐 그러는데 필리핀은 경제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꼬꾸라진 적도 없고, 네, 꼬꾸라진 적 없어요. 뭐 마르코스 시대에 뭐 부정부가 심했던 거, 뭐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부가 더 한쪽으로 몰렸던 저 이런 거는 있었어도. 그치. 예. 필리핀에 보면은 또 내가 답답한 게 필리핀은 엄청난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필리핀의 지하자원이요 무궁무진하죠. 그럼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내가 기업 얘기를 했는데 자 왜 그러면 개발을 안 하느냐 그러면 개발 기술이 없거든요. 필리핀이 제대로 기술 가진 게 없고 필리핀의 경제도 보면요 되게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선진국형 경제예요. 소비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소비 국가잖아요. 농업 국가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농업 국가로 분류가 돼 있는데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도 안 돼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소비, 오히려 선진국형의 서비스 업체 그쪽에 종사자가 더 높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서비스업이 많지. 네, 서비스 업적이고. 그게 선진국 경영이거든요, 이게. 소비 국가라는 뜻이에요, 소비 국가. 필리핀 같은 거. 뭐,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거 제대로 된 거 보셨어요? 공업상품은 없잖아요. 여긴 제조업이 없지. 네, 제조업이 완전 붕괴된 나라 같아요. 이게 보면, 그런 지하자원을 가지고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대다수 땅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필리핀 유지들이 가지고 있죠. 걔 돈 많아요. 걔 돈 많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그 개발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 자본하고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얘네들은. 실제로 자기 아들이든 자기 손자든 그때 가서 개발해도 그 얘네들이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잘 먹고 잘 잘 살자. 먹고 잘 살자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거를 그 지배 구조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풀어놓고 경제 개발을 시키고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시켜서 이 서민들한테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뭐 주변은 이미 돈 많은데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제도를 통과를 안 시키는 거지. 그래서 필리핀은 제도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예. 잘 사는 거의 기준, 외모적인 잘 사는 거의 기준,
하얀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딱 나오네 하얀 거. 피부톤이죠, 피부톤. 하얀 거, 살찐 거. 네, 필리핀에서는 저 같은 스타일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둔자 스타일의 얼굴이 좀 더 피부가 하얗고 목에 그다음에 팔에 금딱지 한 2개 걸치고 있으면 이 필리핀에선 부의 상징이죠. 그의 상징은 진짜 내가 그렇게 그거보다 더 표출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런 얘기도 해요. 다음에 필리핀 놀러 오실 때 집에 무스탕이나 이런 오피코트 하나를 들고 오시라고. 그렇지 완전 부의 상징이지. 예. 그게 근데- 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추운 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렇지. 입고 있다는 거. 이멜다 같은 경우가 이멜다가 그 미국에서 모피코트 사갖고 들어와서는 예.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연회장 빌려가지고 아주 춥게 만든 거죠. 에어컨 20대인가를 틀어놓고 파티를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모피코트 딱 혼자 입고 등장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30분 동안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한 30분 지나서 딱 이멜다가 들어오면서 모피코트 딱 입고 미국에서 사온 거 부의 상징.